일시적으로 매매 수요를 막을 수는 있어.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애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본인의 학업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택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공급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이제 수요 억제책이란 게 있죠.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거나 집을 팔게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게 수요 억제책이고, 공급으로 집을 잡겠다. 이게 이제 공급책이거든요. 근데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고 화장실 가는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주택은 항상 수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매매 수요만 생각하시는데 매매 아니면 임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요는 일정합니다. 수요가 100이라 그러면 그 수요가 일부 매매로도 갔다가 전세나 월세로도 갔다가 이제 임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전체 수요를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수요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수요 억제책이라는 건 뭐냐면 매매 수요 억제책이에요. 매매 수요.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잡았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지지난 정권 문재인 때 그때 수요 억제책이 많았어요. 대출 규제 강화해갖고 DSR, DTI, LTV 강화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강화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주택을 이제 취득, 3단계로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 이렇게 3단계로 세금이 나와요. 세금 안 건들겠다 그래갖고, 아직 뭐 이야기가 없긴 한데, 찌라시들이 많이 돌죠? 신문들이 많이 돈다. 지금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바꿔서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단독으로 나오던데, 그봐, 결국에는 집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청약제도, 무주택 우선 청약제도 하면서 이제 수요 억제를 하는 거죠.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집 있는 사람들은 청약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청약 수요 중에 무주택 수요만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래 제한이 있어요.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입 요건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거래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규제가 있습니다. 2 플러스 2. 오, 2 플러스 2. 임대차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하지 마라. 임대 놓지 마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 억제책은 이렇게 요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1번 했어요. 1번. 그래서 더 카드가 많다. 블러핑 같긴 한데 더 카드가 많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청약이나 거래 제한은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는 거죠. 대출 규제하고 연동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규제로 근데 집값을 잡았습니까? 일시적으로 매매 수요를 막을 수는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 필수제 주택시장에서 이동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동 수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애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본인의 학업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택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교체 수요라는 게 집을 이제 갈아탄다든가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옮긴다든가 이런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수요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걸 없앨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 뭘 해야 돼?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모르잖아요. 공급책을 함께 시행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공급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는 공급책을 안 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2017년부터 2023년인가? 그때까지 했는데 그때도 초반에는 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수요 억제책이 전혀 안 맥히자 이제 공급책을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을 하면서 공급 효과가 바로 와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수요 억제해서 집 사지 마라, 뭐 집 안 오르게 하겠다 막 이러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이 안 되는데 옮겨야 이동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주택의 교체 수요, 주택의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계속 찾고 화장실 못 가게 하면 그게 없어지냐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그런 거죠.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집값 잡아줄 테니까 집 사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불신을 일으킨다는 거죠. 집을 잡아준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더 폭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민들이 규제에 대한 내성, 이런 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수요 억제책을 갖고 왔는데 공급책이 그러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결국에는 문재인 때 한번 봅시다. 공급책 중에 뭐 신도시도 있고 많이 쓰는데 그 신도시는 아직도 뭐 시작도 안 했고 보상 비율이 지금 6%밖에 안 돼요. 6%. 어쨌든 공공주도 재개발 이런 거 했죠. 재개발인데 공공주도 재개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대략 34개 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민주적 방식 아니다. 문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곳곳 자초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지금 34곳 정도 서울 기준으로 지정을 했는데 최소 10에서 13군데는 이미 중단됐고요. 그리고 31개 구역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요거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공 재개발도 말만 그때 번지르르하게 했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급 계획 있죠, 공급 계획. 그때 이미 문재인 때 나왔던 거죠. 태릉 CC, 용산 캠프킴, 그리고 이제 뭐 육사를 이전한다느니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계획을 내놨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어요. 거의 안 됐죠. 주민들 반대하죠. 그래서 안 됐는데 이 새로 들어올 국토부 장관이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신도시 안 하고 기존 유일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때 했던 데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태릉시 또 나오고 용산 캠프킴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지난 정권에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달라진 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해가지고 빠르게 공급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태릉 지시를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착공을 했다고 칩시다. 공사하는데 한 3년 걸릴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다 보상하고 내보내고 철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2년 정도 안에 해야 이번 이재명 정부 끝나기 전에 일부 입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요게 공급 효과가 클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지. 어쨌든 5년 안에는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5년 동안은 계속 이동하는 수요가 있고 주택에 대한 수요,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기다려? 그죠? 계속 기다리냐고. 오하이어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냐고. 안 그러겠지. 뻔히 어렵게 보이는데 누군가는 사겠지. 그러면 계속 지키고 그 오하이어에 있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자, 보시면 요게 전체적으로 한 3만 호 정도, 3만 호 정도 된대요. 3만 호. 뭐냐면 빨리 하면 5년 안에 한 3만 호 정도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여러분이잖아요. 서울은 1년에 적정 입주 물량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항상 집값이 안정이 됐었어요. 5만 원 정도 될 때. 근데 1년에 아파트 이야기하는 아파트. 근데 요거 계획대로 되면 5년 안에 3만 원 거지. 결국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는 거지. 수요 억제책을 일부 써서 잠깐 물씨를 사그라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요걸로 공급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서울의 1년 적정 입주 물량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25년에 3만 5천 호가 서울에 입주했어요. 1년에 3만 5천 호가. 근데 이게 3만 호라며. 이게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 계획대로 다 돼서 5년 뒤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집이 안 오를까? 2025년은 지금 뭐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미 규제책을 쓰고 있는데 요게 글쎄요. 계획대로도 안 되겠지만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까? 3기 신도시가 문제죠. 3기 신도시 착공률 6%. 이 정부는 속도전을 낼 건데 현실은 딴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살짝 끔찍한데 3기 신도시 이거 잘 될까? 자, 그래 일단 생각해보자. 재개발 재건축 오래 걸리니까 3기 신도시를 되던 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단 말이지 이 정도. 지금 착공하면 3년 뒤에 되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잘하면 이재명 정권 내에서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지난 정권에서 하던 게 이제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LH가 일반 건설사들에게 땅 장사를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LH가 직접 하고 건설사들은 집만 짓게 해라. 그래서 그 이익을 건설사들한테 주면 안 된다. 건설사들이 먹을 이익만큼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 좋지 않겠냐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번. 원래 3기 신도시 사업비를 평당 77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2023년에 평당 사업비가 1000만 원 안팎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이미 공사비가 30%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자 770만 원 수준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30% 정도 공사비가 사업비가 올라갔어. 그런데
지금 공공분양 평당가를 700만 원 정도 책정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 하나 지을 때마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LH가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적자가 더 세지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LH의 공공사업이 누적적으로 3조 이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조 이상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1,000만 원에 지어서 7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공공으로? 그러면 이게 LH의 빚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뭐 기금이 없어진다, 어쩐다, 뭐 허그에 돈이 없다, 이런 식인데 LH의 빚만 더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되겠나 이거? 그리고 공공이 갖고 있고 뭐 집만 뭐 이용하게 한다니 그러는데, 봐봐요. 3기 신도시 돼갖고 민간이 청약을 해서 일반인들이 청약을 받아가지고 사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되잖아. 시세보다 싸게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니까. 청약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집만 분양하고 땅은 나라 갖고 있는다든지 뭐 공공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이익이 이제 LH한테로 가는 거야. 왜? LH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채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약 받아 가지고 공공택지에 이 3기 신도시라든가 뭐 금단이라든가 이런 데 분양 받아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이익이 많이 나던 거를 이제 그거를 LH가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국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냐? 유유부지는 최대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이게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문재인 정권 때 입주 물량 있잖아요. 이게 5만 호 정도, 여기에 빨간 선이 5만 호 정도 되는 거거든요. 특정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18년, 19년에 5만 호가 넘었어. 그때 집이 잠깐 주춤했지.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이제 가격이, 입주 물량이 떨어지면서 폭등을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은 2025년이 여기인데 이제 이 물량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고, 물량은 40년 만에 최저고, 이게 눈 가리고 와웅하는 거지. 이게 잘 되겠어? 유일부지 계획대로 됐을 때 5년 내에 3만 호. 3기 신도시 잘 됐을 때 5년 내에 뭐 입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은 어떡할 건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잘 됩니까? 맨날 싸우고 분양가 상한제다,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뭐 이주비는 지급 안 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불신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공급이 안 될 게 뻔한데 수요책부터 썼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규제를 했다가 계속 집값이 안 잡히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양도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집을 안 팔면서 매물이 더 잠기면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던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요 억제를 해도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게 뻔하다. 그리고 공급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40만의 최저고, 공급 계획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잘 돼봐야 5년 안에 공급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집이 내렸으면 하니까 무조건 내릴 것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랐으면 한다 그래서 무조건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을 길게 보면 집값으로 움직이는 금리와 공급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